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V드림 대표 김민지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이 재택에서도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애 유형별, 직무를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매칭부터 근태관리, 노무관리, 전자결제, 하상회의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작년 6월쯤에 출연을 한 것 같고 100억 정도 가까이 투자 유치를 했었어요. 시리즈 B 때만 74억이 투자금이 들어왔었고 소셜 임팩트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시리즈 B까지 받고 많은 투자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끼리 공장 대표 이채진입니다. 코끼리 공장은 아동복지기관이나 개인들에게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받고 그 기부받은 장난감을 수리소독해서 멀쩡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말짱해진 장난감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나누고 있고 말짱해질 수 없는 장난감은 분해해서 재생 소재로 만들고 그 재생 소재를 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IR룸 이후에 저희가 임팩트 스퀘어를 통해서 5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재생 소재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인허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입니다. 저희 돌봄드림은 기술과 데이터로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선도하는 비전을 가진 소셜 벤처인데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기 주입식 스마트 돌봄 조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딥터치 프레셔라는 효과에서 기인을 한 것인데요. 이 딥터치 프레셔 효과는 안아주는 느낌을 줘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조끼 안에 공기 튜브가 들어가서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신체에 좀 적절한 압력을 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조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소백 IR룸 출연해서 저희가 시드 투자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5억 정도는 좀 확정이 된 상태고 나머지 10억을 확정을 점차 해 나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스파의 대표 정택수입니다. 네스파는 해양 폐기물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폐어망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폐어망 소재 중에는 나일론과 PP, PE와 같은 이런 섬유 성분들이 혼합된 상태로 버려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함량이 높고 자원화 가치가 높은 나일론을 선별을 해서 이것을 섬유나 혹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백 IR을 출연하고 2달 뒤인 11월 달에 3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최근에는 시리즈 A 브릿지까지 받으면서 누적 투자 금액 45억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백 IR룸 때 해주신 조언들이 되게 소중한 게 많았거든요.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타겟으로도 확장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뒤 IR 자료를 잘 수정을 해서 저희 사업 전반적인 구성을 할 때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사실 2회차에도 출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즌 1의 1회에 제가 첫 번째 촬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조언과 투자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멘토님들이 환경적 임팩트가 저희 회사에 있다, 중요하다, 수치화하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해라 라고 하셨던 피드백을 기반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 임팩트가 가치 창출의 역할도 있지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더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멘토분들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셨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은 수치가 명확해야 된다.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버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작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수치적으로 조금 설득을 많이 시켰었어요. 장애인들이 미등록 장애인만 포함하면 거의 5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건 대한민국의 인구의 10%가 넘고 그리고 88%가 후천적인 장애라서 이 장애 비율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파워풀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당당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참여하셨던 투자자 중에 한 분이 국내에서는 플랜트를 설치해서 그 정도의 규모로 이제 생산이 가능한 건 알겠는데 해외 진출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와 동시에 해외 진출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망이 발생되는 양을 빠르게 기술로서 선점을 해나가고 좋은 재료로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유일무이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 확장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런 난관들을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울산에 한 170평 정도 되는 폐창고를 확보를 해서 내부의 모든 인테리어를 장난감을 파쇄한 걸로 만들었거나 리사이클링 가능한 제품과 가구로만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그 공간 안에 아이들이 이제 안 쓰는 장난감 혹은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아이들에게 감사장과 상품들 그런 것들을 받아가기도 하고 깨끗한 장난감을 바꿔갈 수 있는 이 나눔의 행위가 굉장히 가치롭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백 IR 당시에 저희가 직원 수가 총 3명이었는데요. 현재는 1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경남 하동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부산에서 약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서 폐허망에서 나일론을 추출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개발을 해서 월 2톤이었던 파일럿 플랜트가 현재는 월 24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커머셜 플랜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저희 원료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자동차나 전자기기까지 활용될 수 있는 원료로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한스퀘어 IR이랄지 오션테크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 폐허망이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양한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은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나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 뭐 토스 파운드라든지 아니면 SBS에서 촬영하는 뭐 스타트업 서바이버 이런 데도 조만간 이제 촬영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2022년이 제일 스펙타클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출연했을 때는 저희가 장애인 재택근무 시스템만 메인으로 했었었죠. 근데 투자금을 받고 나서 빠르게 체결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었어요. 장애 유형별 근속률은 어떻게 되는지, 업무 생산성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공학 기기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소셜 미션이 이제 고백 투 더 블루라고 해서 이 해양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서 푸르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양산 플랜트의 성공적인 가동과 저희가 원하는 품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부산에서 생산하는 건 플레이크 상태지만 이후에 저희가 이번 시리즈 A 브릿지 투자를 통해서 펠리 상태로 가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컴파운딩까지 저희 원재료를 직접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고도화시키는 것이 미래 목적입니다. 그 해양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양 폐기물 문제를 정말 실효성 있게 해결한 기업이다라는 평을 듣고 싶기 때문에 폐허망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다양한 해양 폐기물들을 자원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돌봄드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라든지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3년 동안 사업하면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얘기하면 바로 다 알아들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드라마 이후로 좀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일반인인데 좀 저는 평소에 불안함을 느껴서 구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져서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의류를 좀 선도할 만한 시장을 저희가 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생각 못했던 발달 장애인의 문제 또는 이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도 당연히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시간 자막 처리 서비스랑 5개국 번역이 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정보통신기기로 등록이 됐었어요. 지금 상담을 하면서도 쌓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다룰 수 있는 장애인계 카카오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국 규모의 장난감 순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그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재생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1년에 추정하기로는 한 3,000톤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매출을 기반으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 거고, 아동 전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지속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뭐 조금 감성적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장난감을 가지는 그 아이들의 불평등의 문제를, 감정적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당연히 폐기물로 밖에 버려질 수 없는 장난감이 순환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도 제가 굉장히 희망하는 미래입니다. 소백에 나온 거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생각보다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IR 자리에 제가 갔을 때는 아무래도 분위기도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익 IR룸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투자자분들 모두 되게 진심 어리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의 조언도 해주시면서 공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부분이 다 느껴져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이제 소백 IR룸만의 좀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피투자 기관들이 나이스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만나기는 굉장히 힘들죠. 투자 기관 세 분과 함께 한 방에서 본인의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제 해차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한테 그 인터뷰 요청을 받았었고, 저희는 또 B2B 마케팅이다 보니까 신뢰와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우리 회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좋은 회사지만 이걸 투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용기 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V드림 코끼리 공장 돌봄드림의 저희 네스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